자, 제가 제목에다가 별표를 쳐주는 법은 뭐 폭력이 불공의 법률행 같은 것은 칠판 필기한 것을 옆에 놓고 교과서에 그 얘기가 어디 있냐를 찾아서 다 한번 형광펜 거보고 밑줄 거보는 그게 복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책은 그리 보시면서 교과서 필기 놓고 보는 게 그게 스스로 하는 공부예요. 봐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진이 표시표 들어왔는데 올해 뭐 이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모의고사는 늘 나오겠지. 어떤 분 또 모의고사 못 봤다고 또 속상해하는 분도 계셔요. 제 107조 법좀 보세요. 제 107조 여기 3페이지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진심. 그죠? 나의 진심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 자, 1항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누구야? 표의자?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표의자라 불러. 표의자. 물론 다 일본 한자 용어죠.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의사표시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진이 아님을 진심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한 단어 줄이면요. 요요하다. 효력이 있다. 한 단어 줄이면 요요하다.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유효. 그러면 결론 났네. 의사표시는 말하는 사람이 나의 진심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자 보세요. 근데 법전 읽다 보면 그러나 얘기가 잘 나와요. 법조문에. 항상 그러나 앞에까지를 법조문 읽을 때 원칙조항이다. 원칙조항이라 부르는 거 원칙조항. 그러나부터를 예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까지를 원칙조항 또는 본문조항, 원칙조항이라 부르고 그러나부터를 예외조항이라 부르는 거. 그러나 비진입표시,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하다. 네 진심만이 알고 한 것도 원칙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측이 표의자 말하는 사람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상대방이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내 1억짜리 기계 한 대 줄게라고 얘기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농담 삼아한 것을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알았다는 말을 악이라 표현한 거. 알았다. 몰랐다 그러면 선의. 알았다 그러면 악의. 법률용어로 악의가 악한 마음이고 선의는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악의는 알았다. 선의는 몰랐다. 알고 있었어. 네가 술자리에서 그래 기계 한 대 줄게 얘기한 것은 그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악의. 권하는 얘기 나오죠. 권하. 이 법조문 읽을 때 잘 나오는 단어도 권하예요. 권하는 항상 오알 또는 악의 또는 알았다. 악의 또는 알지 못했던 악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다는 얘기 유과시라 불러. 조금만 주의했다면 농담이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술자리에는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야, 너 술 한 병 완샷하면 기계 한 대, 2병 완샷하면 2대, 3병 완샷하면 3대, 냉면 그릇 갖고 와. 몇 개 완샷할래? 3병 완샷하면 3대. 남들은 다 농담이면 알았어. 술이나 먹자는 얘기지 정말로 소주 3병 마시면 기계 3개 드신다는 얘기를 알아서 아무도 없어. 나만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이게 뭐예요? 유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농담이면 거짓말이 알 수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 부주의했다. 그걸 내가 부주의했다는 얘기를 유과실이라고. 유과실. 알 수 있었다. 유과실. 남들은 알았다는 거야. 나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담 삼아서 너 소주 3병 마시면 기계 3대 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농담임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다. 유과실인 경우 이때는 상대방 악의 또는 유과실 때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이때는 이 농담 거짓말은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농담 삼아 얘기했어. 그래, 너 소주 3병 마시면 내 기계 3대 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상대방은요, 몰랐어요. 진짜 농담이 몰랐어요. 나 진담인 줄 알았어. 선이. 상대방이 선이에요. 악의 반대말은 선이. 또는의 반대말은요? 눈도? 그건 뒤집은 거야. 반대말이 아니라. 오할의 반대말은 엔드.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엔드 그리고 무과실의 반대말은 무과실. 근데 농담 삼아 기계 한 대 준다 얘기했는데
상대방 그걸 진담을 알았어. 몰랐다. 농담, 거짓말이 몰랐다. 선이, 엔드. 그리고 잘못이 없다. 무과시인 때. 그때는 이 증여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진 표시는 원칙은 유효하다고 출발하지만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농담 삼아 거짓말로 뭘 증여하다 얘기했을 때 원칙 유효하지만 겨우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유효인지 무효인지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상대방이 악이 또 유효하실 때는 무효, 선이 뭐할 때는 유효해요. 그런데 왜 원칙 유효라 출발하느냐? 이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왜 원칙 유효로 출발하느냐? 항상 우리는 추정해 주는 거. 어떤 분쟁이 벌어지면 추정하는 게 있어. 추정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추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 측의 선이 무과실은 추정해 주는 거야. 추정. 그러면 이 분쟁 판사님 분명히 소주 3병 마시면 기계 한 대 준다, 3대 준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농담 거짓말로 하는 소리라고 안 주고 주란 판결 구합니다. 입증하세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추정하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걸 보는 거야. 이 모든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지는 거야. 표의자. 농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근데 좀 이따 이제 사례 문제 그릴 거예요. 표의자 왜 입증해야 되냐? 판사님 한 달 전에 술자리에서 소주 1병 마시면 1대, 2병 마시면 2대, 3병 마시면 3대 준다는 것은 농담 삼아 장량 삼아 하는 소리 진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상대방 얘도 알고 있었습니다. 얘 알았던 증거, 얘 알았던 증거 내 되겠습니다. 또는 얘 알 수 있었습니다. 유과실한 증거. 이거 안 되면 둘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되는 거야. 이거 입증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친구 6명을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나왔어. 당신들은 한 달 전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주 3병 마시면 기계 3대 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면 있습니다. 진담을 들었습니까? 농담을 들었어. 친구들 다 그래. 우리 다 술이나 먹자는 얘기를 알아들었지. 그 진담 들은 사람, 야, 3병을 3대 주면 난 10병 마신다, 10병. 내 죽는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도 마실 수 있어. 다 농담을 지만 진담을 들었다는 거야. 딴 친구 다 농담을 들었다고 그러죠. 거짓말로 농담서 한 소리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과시. 남들은 다 농담인 줄 알아. 나만 진담을 알았더라. 입증했잖아. 입증해내면 무효되는 거예요. 모두 입증 책임은 표의자, 말하는 사람이 지라는 거예요. 이거 입증 못해내면 선이 무과시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농담, 거짓말도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은요. 그 얘기죠? 좀 이따 그림 그릴 거예요. 다시 한번 2항 봅시다.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무효에 동그라미 있어요, 무효. 그래서 어떤 데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농담이면 거짓말이면 이미 진담이 아니라는 사실,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다, 악이, 또는 알지 못했더라도 유과신 경우에는 무효죠. 이 무효는 무슨 무효냐? 이런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좀 전에 배웠던 103조 반사질서, 104 폭력 무효는 절대적 무효. 농담 삼아 거짓말로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농담임을 거짓말이면 알거나 알 수 있는 무효가 됐을 때 그 무효는 상대적 무효. 그러면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그 비진입 표시가 농담 거짓말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무효였더라도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4가지가 인정되는 거야.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뭐가 인정되는 거냐? 상대적 무효 그러면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 무효야. 선의 한번 보호한다. 또 이 무효는 일단 무효했더라도 이가 뒤에 배워보면 이 무효 행위를 취한다. 이 취하면 새로운 법률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취하면 유해질 수 있어요. 절대로 영원히 무효는 아니야. 또 이 상대적 비진표 무효는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인정해요. 전환도 허용하고. 또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3자가 생기기 전까지, 얘가 생기기 전까지는 없었던 일로 철회도 가능해요. 이 4가지가 가능한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다 뒤에서 배울 것들이야.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 그것이 무효됐더라도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환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선3자 보호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무효다. 자, 2항 볼까요? 자, 전항의 의사표의 무효는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과시에 무효했더라도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의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를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 쉽게 정리하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생님 때 무효를 주장하지 말아라. 그걸 대응하지 못한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야. 대법원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대응하지 못한다면 압니까?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해서 선의의 삼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법률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약관 읽었어. 보험 약관 읽었어. 어느 법조문 읽었어. 읽었는데 쉽게 대해서 다 이해가 돼. 그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지네만 알아야 돼. 지네만 알아야지 권위가 있는 거야. 응? 그래야지 권위가 있지. 남들 다 알아. 그럼 권위가 없잖아. 그러면 중세 유럽은 어떤 사회였어요? 중세 유럽 사회는 종교 사회야. 종교. 교황이 막 황제도 막 임명하고 막 그러잖아. 영국 왕이 이혼하려고 탈퇴하고 막 그러잖아. 이렇게요. 근데 왜 이렇게 그때는 성직자들, 중세 유럽의 성직자들, 뭐 신부, 교황, 뭐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에 도전을 못했어. 응? 감히 도전을 못해 막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책이 히브리어,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라틴어는 신부학교를 들어가야지만 가르치지. 일반 교육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 자, 성경 어디 피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읽어. 누가 읽을 줄 알아? 이 신부만 읽을 줄 알아. 앞에서. 그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이거를 깨버린 게 뭐예요? 루터. 응? 다 번역했잖아. 그걸 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독일어 다 번역해버렸잖아. 그때부터 권위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중요 공부 열심히 해서 법을 알아야지만이 그런 사람들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걸 원치 않아. 지들만 알아봐야 돼. 대응하지 못한다. 판결문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어떤 데 재판장이 직접 가보면, 소형 재판대 가보면 판결 내리면요. 지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몰라. 가만히 있어.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 거예요. 뭐 응? 위반이 아니라 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응? 본판사는 응? 백삼집안이나 판시하여. 그러면 그때부터 잊어먹었어 갑자기. 그래요. 가서 재판장 앉아있으면 어떤 때는 진짜 이긴 진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응?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권위적이야. 근데 용어도 다 쉽게 바꿔야지. 응? 자, 얘기 간단해요. 한 다리 건너간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주겠다. 물론 제가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관련된 판례 3가지 다 추가해가면서 하지만 일단은 시험에 나올 기본 틀만 볼 거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셔. 그럼 여기 어디가 핵심이냐? 그러면 별표 2개 칠 부분이 있어요. 여기 4쪽에 3은 효과. 여기다 별표 2개 치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돼. 별일이 없다고 혹시 다시 나와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맞췄다 봐야 돼. 어느 파트를 가든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법을 배운 이유는 효과를 알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비례 효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사례 문제 들어갈 거예요. 저는 나오면 사례 문제 나올 거라 봐요. 여기 사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 기본 강의에서는. 그럼 이거만 알면 빈 표시는 7, 80%는 끝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갑고야. 갑고. 얘 상대방 이름이 중마야. 중마. 얘네 어떤 사이다? 중마고 아주 절친이야. 절친. 둘도 없는 절친인데 얘는 크게 성공했어. 크게 성공해서 재산도 많고 기계도 많아. 얘는 같은 업종에 수십 년 같이 종사했지만 쫄딱 망해서 기계 한 대도 제대로 없어. 그래서 얘한테 기계 한 대를 빌려줬어. 그래, 내 기계 갖다 놓고 일해서 밥이라도 먹어라. 기계 한 대 값은 굳이 말하자면 한 1억씩 나는 기계야. 빌려주고요. 다달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 그럼 뭐 준 거야? 가비올한테 기계를. 임대 줬더라는 거야. 임대. 남한테 물건 빌려줘 대가를 받으면 임대 준 거야. 자, 이런 관계야. 임대 줬어요. 자, 소년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얘를 막 비난해 맨날. 갑은 돈 빼기 모르는 수전노, 고리, 인간이 되어라, 인간아. 죽을 때 돈 싸갖고 갈 거니? 얘 싸갖고 가고 안 싸갖고 갈 거예요. 싸갖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요. 관 밑에 다 깔을 거야. 수표로 바꿔갖고. 돈 빼기 모르는 넌 의리를 모른다. 네가 IMF 때 네가 어려울 때 얘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네가 다시 크게 성공했는데 네가 어려워지면 기계한테 줘라. 너 하나 줘도 되는 애야. 그 100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재산이 수백억 재산가가. 그걸 받고 있냐. 공짜 줘라. 딱 주래 얘 보고. 얘 실제 의사는 줄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 잘했어. 실제는
절대 뭐 내가 수백억 재산이 여태 은혜 입었더라 절대 기한테 공짜 줄 마음이 없어요. 실제 의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의사가 없는지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부자가 되려면요. 피도 눈물도 없어. 의리. 형제 우애 없어. 돈 절대. 돈 많다고 막 뭐 남 빌려주고 막 도와주지 않아. 그래 약쳐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나는 정이 많아갖고요. 돈도 별로 없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형제 막 도와주고 뭐 친구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못 돼.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이 부자가 되든지 인간답게 살면서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냥 살든지 둘 중에 선택해. 둘 다는 안 돼. 둘 다는 안 돼. 얘는 이쪽 선택했어. 증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분위기상 이번에 친구 모임 가졌는데 분위기상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서 또는 뭐 허언 삼아서 못 줄 것도 없지. 으라 소주 한 병 갖고 와. 너 원샷 돼. 한 병. 너 원샷하면 너 빌려준 게 오늘부터 네 거야. 다음 달부터 사용료 붙이지 마라. 너에게 증여한다. 소주 한 병만 원샷하면 너에 증여한다. 그럼 얘가 입으로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자기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모르면서요. 알면서 하니까 농담하고 알면서 하니까 거짓말하고 한 거지. 모르면서 하면 차고지. 뻔히 알면서. 실제는 증여한 마음도 없이 증여하다 입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얘 소주 한 병 완샷하고 쓰러져 자요. 한 달쯤 지났는데 사용료 100만 원을 안 붙여? 너 100만 원 왜 안 보내니? 야, 한 달 전에 네가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너 기계 안 된다. 네 거다. 너 증여한다. 너 가지라. 이게 내 건데 왜 붙이냐? 야, 인간아, 내가 농담상 한 얘기인데 진담이었니? 난 진담을 알았는데 쌈났어. 돈도 안 붙이고 기계 안 돌려줘. 야, 소송 냈어요. 판사님, 소유권에 기한 기계 반환 청구 소송. 그거는 제 겁니다. 나에게 돌려주라 판결 구합니다. 이런 소송 붙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누구 태도가 중요해? 상대방 태도 중요하죠. 상대방 태도가. 자, 근데 시험 문제가 갑이 을에게 증여한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그러나 상대방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었다. 요걸 줬어. 요거를 상대방 태도를 줬단 말이에요. 상대방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한 달 전에 술자리에서 입으로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상대방이 농담을 몰랐다. 진담을 알았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 증여는 뭐가 되는 거죠? 증여는 유예지는 거예요. 법조문대로 유예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증여 유예졌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한테 있는 거지. 이 지문을 줘버리면. 그 다음에 얘가 2달 뒤에 사정이 어려워서 이걸 중고기계를 1억에 팔아먹었어. 병한테. 기계 지금 여기 와 있어. 이런 애를 뭐라 부른다? 제3자 테플러. 얘가 쫓아 난리가 났어. 너 기계 잘못 산 거야. 근데 내가 빌려준 기계지 걔가 아니야. 응? 아니 네가 뭐 증여한다 얘기했다는데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한 소리야. 기계 돌려달라. 분쟁 붙었을 때 과연 얘는 기계 소유권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저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갑을병이 나와. 갑을병이 나올 때 이 갑을병이 등장하면 상대 을의 태도를 꼭 밝히게 돼 있어. 상대방 을의 태도를 밝히지 않으면 문제 성립이 안 돼요. 갑이 을한테 증여한다 얘기했으나 상대방은 선이, 그런데 콤바 딱 치던 선이 무과실이었다.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병은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의 3자였다. 그럼 얘는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해요. 왜? 얘한테 선의한테 보호하니까 선의한테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얘한테 줘서 모욕처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악이었다. 다 알고 있었어. 얘가 몇 달 전에 술자에서 증여하다 얘기한 것은 갑의 진심이 아니고 농담 삼아서 알고 있어. 알았던 악의 3자라면 얘는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취득한다는 거야. 선의하게 논할 거 없이. 민법 원리가 항상 그래. 내 앞사람이 이걸 줬단 말이야. 을은 선이 무과실이었다. 선이 무과실이었다면 이 증여가 유예졌기 때문에 소유권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내 전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다음 사람은 선의하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두 승계치드라 부르는 거야. 승계치드. 선의였건 악이었건 다 얘 권리를 승계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의하게 불문하고 모두 소유권 취득한다. 모두 보호받는다. 받아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술자리에서 실제 증여하는 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 농담 삼아 거짓말로 장량 삼아 얘기했으나 상대방 을이 악이었다. 악이 줬어. 악이. 또는
육아실이었다. 그러면 민법을 공부할 때 아직은 뭐 이런 얘기 할 얘기는 아닌데 문제 풀이할 때 and 개념이냐 그리고 개념이냐 또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and자가 붙어버리면 둘 다 갖추라는 거야. 하나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선이 그리고 무과실. and는 둘 다 갖춰야 되는 건데 선이라면 유효하다면 틀리는 거야. 그리고 자가 붙어버리면 두 단 다 써야 되는 거야. 응? 선이라도 육아실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육아실이면. and자가 그리고 자가 붙은 건 두 단어가 다 나왔을 때만 맞는 거구나. 근데 또는 개념인데 둘 중에 하나만 갖추라는 거죠. 그럼 악이었다면 하나만 써도 돼. 악이라면 하나만 써도 돼요. 또 악이가 아니더라도 육아실이라면 또는 개념은 둘 다 갖추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기가 아니더라도 또는 육아실이라면 아마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이때는 이 증여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입증 책임은 얘가 지는 거야. 얘가. 근데 첫 문제가 가별한테 증여한다 농담을 얘기했으나 상대방이 악이었다. 악을 줬어. 악이. 또는 하나만 쓰면 되잖아. 악이었다. 악이라면 이 증여는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야. 증여 안 됐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육아실이었다. 육아실 무효였더라도 다시 그냥 돈이 팔아먹었다. 병한테 넘어왔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였다면 얘는 보호받아 못 받아요? 보호받아요. 이 무효를 얘들 쫓아가다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법에 규정 있잖아. 보호받아. 이 악이라면 보호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선의만 보호하는 거지. 악이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 내자고요. 어떤 비진입 표시가 농담상 거짓말상 증여한 것이 유효될 것인지 무효될 것인지 상대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 상대방의 악이 또는 유과실은 무효되는데 다시 한 달이 건너간 병이라는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구분하는 거야? 그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의 악이 또는 유과실이어서 무효가 됐을 때 한 달이 건너간 제3자 선의를 논해서 보호받는 못 받는 거 달라지는 거지. 그 비진입 표시도 상대방의 선이 무과해서 일단 유효해져서 얘가 소유권을 맞다면 다음 사람 선의하기는 논할 필요가 있다, 논할 필요가 없다.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험 문제 나오면 가불병이 나오면요. 이걸 주고 이걸 주든지 이걸 주고 얘는 육아시켰다. 이걸 주고 이걸 주든지 둘 중에 한 문제지. 다른 예는 다른 케이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로 이제 펴내봅시다. 비진입 표시가 농담, 거짓말 삼아 증여한 것도 상대방이 악이 또는 유가 무효이더라도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의 선이라면 보호받고 한 달이 건너간 사람은 악이라면 보호할 수 없지만 그 비진입 표시도 상대방의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어서 일단 유효해졌다면 제3자 선의하기는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걸 끼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좀 여력이 되고 심심하면 대출명의 빌려준 자 어떻고 별의별 거 다 끼얹는 거야.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생각보다 요즘 최근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까다롭게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나 잘 껴놓으면 이 다음에 제가 여기 가면 이제 판례 정의 3가지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는 거는 판례는 나중에 껴놓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판례들은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대출명을 빌려준 자들 이런 것들이요. 대리권 남용 이런 얘기들은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자 넘기시면 저는 물론 올해 한 문제가 여기 나왔어요. 비진이나 통조 표시를 같이 합쳐놓고 비교하게 나왔는데 저는 의사표시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제목에다가 통정 표시 제목에다가 별별 3개를 쳐놓으세요. 저는 이거를 탑픽으로 꼽는 거야. 의사표시에서 이게 탑이다. 근데 우리 33에서 만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이거다. 통정 표시인데 물론 사례 문제랑 판례 문제가 나와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세요. 법조문부터 제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법조문을 외울 것까지는 없어.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누워 있는데 법조문 막 생각이 나.
아니 그 문장이 생각 제 103조. 103조 뭐였죠? 103조? 반사질서. 104조 뭐죠? 폭리행위. 107조 뭐죠?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 제목이 막 생각나. 그런 게 시험 보러 갈 때쯤에 50개쯤 돼야 돼. 그러면 붙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기억나잖아. 그 법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103조는 반사질서, 104조 폭행위, 107조 비진이 이렇게 50개가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다음에 테스트 해봤더니 되더라. 그러면 건강할 일만 하면 돼. 이제 건강할 일만 다 끝난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그게. 자 보죠. 또 평생 안 잊어먹어요. 뭐는 103조는 평생 10년 지나도 103조는 반사질서. 얼마 유식해? 민법 103조는 반사질서래. 제 108조 보세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이 뭐라고요? 짜는 거. 짜고 한 남과 짜고 한 허위 표시. 자 1항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의 동그라미. 무효로 한다. 남과 짜고 한 통정표시는 무효이다. 무슨 무효냐? 통정표의 무효도 상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가 아니라 상대형 무효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형 무효, 103조, 104 절대형 무효와 상대형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달이 건넌 제3자 선의 3자를 보호할 것이냐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절대형 무효 선 나누는 거야. 근데 비지표시의 무효와 통의 무효는 상대형 무효이기 때문에 비록 무효이더라도 한 달이 건넌 3자 선일 때는 선 3자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완은 무효인데 이 항에 전항의 의사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를 뭐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법조문은 간단해. 제가 항상 103조, 아까 104조, 또 지금 나오는 108조 법조문이 간단해. 법조문이 간단하면 긴장하자, 긴장하지 말자. 긴장해야 된다. 간단하면 시험 문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통접해 왜 배우는 거 보세요. 남아 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리면 내 마음속 의사봐.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불일치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아요. 뻔히 알아. 알면서 혼자 하는 거 누구랑 짜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짜고 해. 혼자는 못해. 짜고 해야 돼. 그럼 통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보세요. 상대방 없는 이 단독 행위는 짤 수가 있어 없어요? 짤 수가 없잖아.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짤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접 표시만 있을 여지가 없는 거야. 아까 비진의 표시는요. 상대방 단독 행위도 비진 표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농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짜야 돼. 적어서 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단독 행위는 짤 수 없기 때문에 통접 표시만 있을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 108조를 108조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때 여기 해당되는 뭐가 있느냐? 나 학문적인 얘기 안 할게. 내가 학문적인 얘기 쫙 쓸 수 있어. 안 나와. 한 문제 다 듣지면 안 나와. 이거 물어요. 통접 표시 가장 대표 사례 뭐냐? 부동산 가장매매. 부동산 가장매매가 한 대표적인 통정 허위 표시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게 부동산 얘기다. 가장매매 왜 해야 되나 보자. 짜고 하는 가장매매요. 보통 이 가장매매 통정표 누가 하냐면요. 채무자가 돈 갚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돈 받고 있는 채권자들이 자기 부동산 이 부동산 압류 들어올까 봐 압류 들어올 것 같아. 이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부동산 압류 들어올까 이 부동산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랑 짜고 판 것처럼 꾸미는 거야. 짜고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야. 매매왕처럼 꾸며서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빼돌리는 거. 이게 바로 통접 표시한 대표 이유야.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사는 부동산 가장매매야. 나오면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부동산 얘기고 또 사회생활 때 생각보다 많은 사례예요. 그러면 자 일단 어디를 먼저 펴놓고 볼 거냐. 효과만 봐요. 효과. 다른 거 보지 마시오.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거기 보면 68쪽에 보면 상당히 효과 있어요. 효과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여기를 정리할 거예요. 그 효과 옆에다가 이거 정리해서 부동산 가장매매. 여기 사례 문제 나오고 판례 문제 나오지 그냥 안 나와. 글씨로 안 물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가 어디까지 있냐. 이 얘기가 효과 얘기에서 어디까지만 체크하시냐 되냐면 일단은
69쪽. 69쪽 맨 밑에 니을 대응하지 못한 의미까지.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일단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먼저 잠깐 줄줄 나와 주셔야 돼. 자,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땅이 있어요. 자, 뭐 용인에 있는, 평택에 있는 토지 뭐 한 1000평 되는 전답이에요. 근데 땅값 비싸. 굳이 말하자면 시가로 얘기하면 뭐 한 20억 나오는 땅이야. 요즘 뭐 땅값이 비싸서 내 인생 땅 1000평도 안 되는 인생이야. 나 팔아도 이거 못 사. 그러니까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 자본주의는 참 부동산에게 참 무서운 거다. 응? 전평생 벌어도 내가 20억을 벌까 말까인데, 응? 어떤 데 뭐 1000평이 뭡니까? 땅 뭐 한 100평에도 막 평당 1,100씩 나온 땅들이 있고 그러면 100평만 돼도 15억이잖아요. 그 내 인생이 땅 100평이랑 너 못 받고. 참 자본주의는 부동산이 무서운 거야. 20억씩 나는 땅이야. 누구 거냐? 등기 떼어봐야지 알지. 자, 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이었어. 갑 거야. 근데 갑은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냐? 뭐 사업을 하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여기저기 빌린 돈도 있고 외상대금도 있고 공사비 줄 것도 있고 빚이 잔뜩 졌어. 그럼 누구냐? A, B, C 이런 애들이 얘 채권자들이에요. 채권자들이 참아주다가 이제 압류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전재산 단전 압류 들어오는 거야. 부동산 같으면 압류 끼내고 동산 같으면 유체동산 딱지 붙이려고 올 것 같아. 그래서 부돈 왔단 말만 떨어지면 부돈 내야 될 것 같아. 빚은 한 100억인데 재산은 좀 있지만 다 날리면 어떻게? 그래서 부돈하기 한 달 전에 믿을 만한 친한 친구 만났어요. 얘 누굴까요? 울충마. 야, 내 사정이 이렇다. 한 달 내 부도를 내야 되는데 부도 났단 말만 떨어지면 모든 전재산 ABC가 다 압류 들어올 거야. 그러니 어떡하니? 평택에 있는 땅 너한테 판 것처럼 짜고 네 명의로 명의 좀 빼돌리자. 그래야지 얘들이 압류를 못할 거 아니니. 협조해달라. 그러지 뭐. 그러면 둘이 짜고 가라로. 실제는 사업한다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으면서 거민계약서에 20억에 사업하겠다. 그냥 도장 찍는 거야. 짜고 가장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말로 이 땅 20억에 판다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 정말로 이 땅 20억에 산다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계약서에는 사업한 것처럼 표시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진짜 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둘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혼자 한 것이 둘이 짜고 하는 거야. 짠 것을 통정해 보는 거야. 응? 가장매매 해서 등기소 가서 등록세 채택 물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충마 빼돌리고 부도 내놓고 뒷일을 부탁한다고 도망갔어요. 부도 내놓고 어디 도망갔어? 홍콩. 사업하다 부도 나면 일단 해외로 도망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법학적으로는요. 제일 잘하는 거야. 도덕적으로는 제일 비난받지만. 이 사업하다 많은 사람들은 소멸시효가 많아. 우리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비 채권, 임금 채권 이런 거 3년짜리들 많아요. 3년만 지나면 다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거야. 5년짜리도 많아요. 5년짜리도. 얘 해외 도망가면 최소한 5년이 있어야 올 거야. 그럼 민사적으로는 다 소멸시효야. 형사적으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냐 안 남은 건 둘째 치고 민사적으로는 5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또 1년짜리 소멸시효도 많아요. 밥값 밀린 거, 여관비 밀린 거, 숙박비 밀린 거, 장례비 밀린 거 다 1년.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법 아니어서 그렇지 164조, 165조, 160 보면 1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거, 3년에 걸리는 거, 5년에 걸리는 거, 10년에 걸리는 거, 20년에 걸리는 거 다 규정돼 있어. 소멸시효는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은 3년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뒷일을 부탁한다. 홍콩 떴어. 자, 이 사건이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가장매매야.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자 1항에 뭐였어요?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끼리는 뭐다? 무효이다. 그러면 둘이 짰어. 짠 당사자끼리는 이 가장매매, 부동 가장매매는 짠 당사자끼리는 무효이다.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등기 내놨단 말이야. 이 등기 난 지가 한 달 전이야. 제 등기 떼어보면 을묘로 돼 있어.
이 등기는 그런데 부당이 도망간 거야. 현재 을면한 이 등기는 자 먼저 용을 씁시다. 얘를 뭐라 부르냐 보통. 네, 시험장은 그림은 안 주니까 그림 안 줘요. 다 글씨로 줘. 이런 애들 가장 가짜, 가장 양도인, 가장 매도인이 불고 이런 애 뭐라 불러요? 가장 가짜, 가장 양수인, 가장 매수인. 얘네들 같이 부를 때는요. 당사자. 부동산 가장매매는 짠 당사자끼리 뭐다? 무효이다. 효리가 없다. 그러면 현재 등기 띄워보면 어쨌든 을묘 등기 나 있어요. 가장 양수묘 등기 나 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이 등기는 무효예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자, 우리가 등기를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야. 어느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원인이 유효해야 돼. 등기를 내게 된 원인이 유효해야지 등기도 유효한 거야. 그 등기를 내게 된 원인 자체가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화되는 거야. 또 그 원인이 존재하잖아. 얘 브로커야. 남의 땅 다 위조해서 위조못해서 등기 낸 거야.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이 브로커하고 난 등기가 유효한 등기자 보일지언정 원인이 매매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야. 등기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를 내게 된 원인이 유효해야지 등기도 유효. 그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 등기 냈더라도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무효인 등기야. 내 눈에만 유효한 게 보일 뿐이지. 이 등기는 법적으로 볼 때 무효이다. 이건 무효예요. 통지 무효라고 했잖아. 지금 무효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남들은 몰라. 이 무효인 등기인지 몰라. 유효한 등기인 줄 알아. 지금. 그래서 원인 가장 매매 때 무효예요. 매매한 적 없잖아 지금. 응? 그런데 자, 첫 번째 부동산 도망갔어. 갑자기 채권자 난리가 났어. 응? 돈 갚을 것처럼 금방 얘기해. 갑자기 부동산에 도망갔어. 뭐라도 압류하려고 막 재산을 파악했더니 재산도 없어. 또 우연찮게 이걸 발견했어. 야, 부동산이 한 달 전에 평택에 있는 땅이 예명돼 있었는데 얘 친구 명 넘어간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 우리를 속이기 위한 가장매매인 것 같아. 그래서 을을 알아봤더니 재산도 없는 사람이야. 재산도 없는 사람이 20억짜리 땅을 어떻게 삽니까? 이거 우리를 속이기 위한 가짜 매매가 거의 틀받친 걸 잡았어. 그러면 얘들이 이 사람 알았다면, 빼돌린 거 알았다면, 가장매매 알았다면 가장양대 채권자라고 가장양 채권자 얘들이 보호받는 이 보호받는 방법을 우리 뭐라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압류가 들어올까 봐 채무자가 누구랑 짜고 부산 빼돌린 사실을 가장양대 가배 채권자 알았다면 ABC가 보호받는 권리를 우리 법률용어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라고 불러요. 이거 행사 보호받는 거예요. 채권 취소권. 이 용어 익혀주셔야 돼. 부동산 가장매매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매도인의 채권자 ABC에 보호받는 권리를 법률용어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라 불러요. 근데 채권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행사해. 소를 제기해야 돼. 말로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채권자 취소소송. 을 앞에 있는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진짜 매매 아닙니다. 가장매매입니다. 가장매매에서 입증하겠습니다. 증거되겠습니다. 입증해내면 판사가 무효이다. 말소시켜라. 이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지 말로는 안 돼요. 반대 소송으로만 제기해서 인정받으면 이 등기 말소시켜버리고 이거 찾아온 다음에 다시 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행사해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전 시소권을 행사해서 보호받는다. 보호받는 방법은 입증되면 이 등기 말소시킬 수 있어요. 입증 안 되면 말소 못 시키지. 말소 못 시키면 압류 안 잡아주지. 물론 말소시킨 다음에 이렇게 압류 잡을 수 있어요. 입증만 하면. 근데 어쨌든 ABC에 보호받는 거 채권 취소권이 불러요. 첫째 이 문장. 두 번째 이 등기 무효인 등기라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을은 가장 양수인은 법적으로 볼 때 소유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을이 소유권자냐 보일지언정 이 땅 소유자 누구예요? 갑의 을이에요. 갑이잖아. 여기 그 대포가 얘 소유권 취득이 안 됐다는 거지. 얘가 소유권 취득되면 을 거지. 을 건데 애들 무슨 소송을 제기해 을 건데. 얘 거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은 을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장양수인은 지하파 등기했더라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없어요. 자, 세월이 흘렀어. 두 번째 얘기하려고 그래. 세월이 흘렀어요. 3년 만에 돌아왔어. 3년 돌아오더니 야, 참 고맙다. 내가 3년 전에 부동산 했을 때 너한테 안 빼돌렸다면 재산 다 날렸을 거야. 3년 돌아와서 대충 해결됐으니까 다시 땅을 돌려달라. 내 이 땅 팔아서 제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돌려달라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근데 판례가 하는 얘기야. 3년 전에 얘들 속이기 위해서 매매하고 꾸며서 빼돌렸잖아. 가장매매 빼돌린 거. 이 행위. 이 통정한 행위. 짜고 가장매매. 이 통정한 행위가 뭐 참 이게 획기적이야. 대형 판례가. 3년 전에 ABC 압류 면허에서 갑과리 짜고 한 가장매매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이 불법처럼 보이는데 불법이 아니래. 도덕적 비난받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양도인은 가장 양수에 빼돌린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청구가 가능하다. 돌려달라 그랬어요. 말로 돌려더니 뭐 줘야지. 뭐 네 땅이니까 줘야지. 그러더니 안 줘? 너 왜 안 주니? 자꾸더니 야 뭐 어쨌든 뭐 명의가 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권리가 없다고 보지 아니할 수는 없지 아니하고 굳이 달라 그러면 안 돌려줄 건 아니지만 꼭 돌려줘야 되는 땅도 아닌 것으로서 뭐예요? 사람이 마음 변하는 거야. 아 명의 자기 명의 돼 있잖아. 나도 뭔가 권리가 있는 게 아닌가. 차일편 미뤄도 결국 안 돌려주는 거야. 갑이 소송을 냈어. 소송을. 판사님 을아프돼 있는 부동산 나에게 반환하라고. 응? 을아픈 등기 말소시키고 무효 등기니까 말소시키고 나에게 보다 반환한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 내버려서 갑이. 판사님 진짜 매매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매매입니다. 판사가 뭐래요? 입증만 되면 돌려줘라. 찾아올 수 있어요. 얘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부당판 청구해서 이 땅 찾아올 수 있다. 짠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다 103조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해당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근데 얘가 얘 앞에서는 무효이지만 남들은 등기 명의가 좀 이렇게 있으면 무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마음 편했어. 급매물. 친구는 도망가서 홍콩으로. 처음부터 변하려고 변한 것은 아니었어. 응? 그런데 한 3년쯤 지났는데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오르는구나. 아, 땅값은 오르는 거구나. 땅을 사셔. 그러니까 땅을 사셔.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다만 얼마 오를 거야? 덜 오를 것이냐, 천천히 오를 것이냐, 더 오를 것이냐, 있지? 땅값이 떨어졌대. 야, 3년 전에 야 5억에 산 땅이 지금 3억에도 안 팔리는데 그건 없어. 그건 없어요. 땅을 사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봐.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야, 인간아, 누가 모르냐? 응? 돈이 없어서, 야, 땅을 어떻게 사니?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슬프잖아. 아, 돈 없으면 돈 열심히 모으면 되지. 뭐, 1년에 500만씩 저금해서 2년이면 1000만 원, 뭐, 이렇게 저금해서 사면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치사해서 안 사, 내가 더러워서. 왜? 땅값 아무리 평택역 앞에 땅값이 아무리 비싸봐도 한 평씩 팔면 내가 산다. 한 평씩 팔면. 야, 한 평만 팔어. 이거 평당 얼마야? 3,000만 원? 내가 살게. 한 평 사놓고요. 다시 몇 년 뒤에 옆에는 또 한 평 사고. 또 한 평 사고. 이렇게 늘려가면 되지 않나? 인간들이 땅을 한 평씩 안 팔아. 그래서 치사해서 안 사는 거야, 내가. 자, 보시죠. 근데 빼들었어. 이 친구 연락도 없어, 지금. 근데 얘가 남이 왜 변할까, 지금? 가장 양수인이. 이거 무효야, 무효인 등기야. 자꾸 중개사무소에 예태 연락이 와요. 을충마씨 땅 파세요. 응? 평당 20만 원에 40억 드릴게. 저 땅 팔래. 을이 판대 안 판대요? 지 거 아니잖아. 아예 안 팝니다 그러지. 내 거 아닙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 아예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안 팝니다. 또 연락 와. 자꾸 여기 져서 을 사장님 파세요. 50억 준다는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은요. 어느 순간 자꾸 땅 파세요. 나한테 자꾸 연락 오면 내 것처럼 생각이 돼. 어느 순간에. 한 번 사는 인생 못 팔 것도 없지. 먹구나 죽는다. 농약이건 치약이건 일단 먹어. 한 번 산 인생인데. 갑자기 팔아버렸어. 그냥 50억 준다는 바람에. 그 소유권이 있잖아. 원인은 매매. 소유자 병. 넘겨버렸어. 이런 애 우리 뭐라 불러요? 제3자 넘어갔어. 3년 만에 와봤더니 땅이 여기가 있네. 이놈은요. 도망가고 연락도 없어. 이 땅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지 땅이지 얘 땅 아니잖아요. 과연 얘가 여태 이 땅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이제 논의되는 거예요. 제3자. 그런데 이때 제3자는 선이 몰랐던 선이3자라면 이게 가장매매인지 몰라요? 나 을면에서 그냥 을건자가 샀을 뿐이지 가장매매인지 몰랐던 선이3자라면 얘한테 쫓아가서 이 무효를 야 진짜 매매 아니야 무효를 얘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야. 선이3자는요 소유권 취득
된다는 거지. 물론 악이라면요. 다 알고 있었어. 야, 의리 와서 그래요. 야, 내 친구가 부도나기 전에 나한테 빼돌리는 땅이거든? 너 10억만 줘. 내가 너한테 얼른 넘길게. 싸게 넘겨줘. 뻔히 알면서 내수했다면 악의 3자는 뽑아줄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3자 얘기를 볼 거야. 이 3자. 일단 제 3자 이게 중요해요. 제 3자의 선의는 추정해 준다. 이런 문제 받았을 때. 그래서 판사가 그래요. 병씨 이거 몰랐다는 거. 가장매매인 거 몰랐다는 사실 입증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판사는 없어. 넌 가만히 있어. 모든 입증은 누가 하라는 거야? 얘가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는 누가 입증해줬냐? 얘가 악이라는 사실은 가장 양도인 갑이 3자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얘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 누가 진다? 가장 양도인이 얘 악의를 입증해내야 돼.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돼. 안 그러면 선의 추정되면 보호 받는 거예요. 또 첫째, 선의 추정. 두 번째, 3자는 선의만 갖추면 보호받는 거야. 난 몰랐다. 모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모르는데 무과실은 요하지 않아요. 난 몰랐다. 모르기만 하면 돼요. 자, 첫 문제가 비록 제3자가 갑거리 한 매매가 가장매매를 몰랐더라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면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면 그때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 틀려요. 3자 뭐만 갖추면 된다? 선의 맞추면 보호받는 거지.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든 잘못이 있든 없든 이것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맞추면 보호받는다? 선의만 맞추면 보호받아요. 선의만. 이때 제3자의 선의 악을 판단하는 시점. 얘가 선인지 악인지 따라서 보호받냐 못 받냐 차이가 벌어지잖아 지금. 제3자의 선이었는지 악인지 판단 시점은 어디? 법률행위 당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계약 당시. 이때만 선이었다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만 몰랐다 나 몰랐다. 이때 모르면 그 후에 악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관계 없다. 자 보세요. 이게 싸게 나왔어. 이 정도 땅이면 전 땅값 많이 올라와서 막 40억쯤 나가는데 금매물 25억만 줘도 팔겠습니다. 싸게네. 그래서 한번 저기요 더 깎아주면 안 될까요? 팍팍 깎아준대. 20억만 달래 또. 더 깎아주면 안 될까요? 18억만 달래. 얘 올 것 같아 합니다. 홍콩에서 올 것 같아. 그거 샀어. 싸게 사서 냈는데 그 후에 알게 됐어. 한 달쯤 지나서 야, 얘 게 아니구나. 응? 얘 친구가 사람들 얘기가 걔가 무슨 돈 있다고 그 비싼 땅을 매매했겠느냐. 지 친구가 빼들어온 땅이라는 거야. 알게 됐어. 매매할 당시는 몰랐어. 일단 18억에 매매 등기 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었어.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언제만 선이라면 되는 거야? 계약 당시만. 선이 되는 거지. 그 후에 악의가 되더라도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이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의미를 이제 정확히 이제 봐야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매매 무효는 선의 3자 쫓아가서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얘가 쫓아와서 얘한테 저기요 병씨 3년 전에 진짜 매매 아니야. 가짜 매매야. 가장매매는 무효야 이거. 이 무효를 주장해서 이 땅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어. 그런데 선의 3자가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아니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얘가 침착하네. 야 정리하지. 네가 3년 전에 얘한테 소유권 등기 넘긴 건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라고. 짜고 한 가장 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고. 근데 얘가 자기한테 명의 있다는 건 나한테 팔아먹은 건데 내가 몰라 선이었다고. 알았어. 내가 무효 인정하지. 라고 선3자 무효를 스스로 인정해. 무효 인정해주면서 스스로 얘가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땅 돌려주는 건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린대. 미쳤나? 근데 안 말린대. 그럼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좀 더 정확하면요. 갑과 을은 쫓아가서 병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인정해주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한 거.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야. 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 3자 측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그거 대응하지 못하는 의미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무효를 갑은 무효를 추정하지 못한다 반만 맞는 거야. 무효를 추정할 수 없지만 선의의 병칙 무효를 추정하는 건 가능한 거. 무방한 거. 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무효를 추정할 수 있어. 얘는 추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선의 3자 측에서 무효를 추정할 수 있어. 무효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 가능한 거. 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의미다. 5번째. 굵직굵직하 보면 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요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옛날 문제들, 옛날 낡은 문제들은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그냥 무슨 우리가 법대 학생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 굵직굵직하게 먼저.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배울 때 여기뿐 아니야. 민법 어디든 다 써먹는 거야. 자, 이거 무효예요. 무효야. 이건 무효인 등기야. 법적으로는. 응? 근데 얘가 병한테 팔았어. 병이 선이었대요. 몰랐대요. 몰라서 선이 3자라면 얘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취득해요. 얘한테는 무효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얘 소유권 보호받아. 취득해. 근데 다시 얘가 이걸 18억에 샀어. 다시 딴 사람한테 25억 주겠대. 6개월 만에. 7억 덜 때 팔으래. 팔았어 다시. 전매했어. 얘는 정이야. 근데 또 얘는 정악이네. 병선이 정악이네. 뻔히 빼돌린 땅을 헐값에 판 거 알고 쫓아가서 다시 7억 더 주고 샀어요. 악의 3자가 다시 취득했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야. 민법의 모든 원리가 내 앞사람이 일단 선이어서 보호받고 내 앞사람이 선이어서 권리를 취득하면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승계취득이라 부르는 거야. 내가 악이더라도 얘 권리를 승계받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선이 악이 보호받는다. 이거를 엄폐물의 법칙을 불러. 내가 비록 악이었더라도 내 앞사람이 선의가 있어서 선이어서 선이라면 내 잘못이 엄폐된다 해서 보호받는다. 선이 악이 부정 소유 취득한다.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라 불러요. 이렇게요. 묻어도 뭘 물어. 굵직한 것만 볼 줄 알면 돼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3자 얘기가 중요한 거야. 3자 얘기가. 또 빼돌린 부동산 가을에 쫓아가서 부답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다. 짠 것은 불법이 아니래 판례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불법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에 해당돼 버리면 103조만이 돼 버리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야.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사실 한 달 넘어간 3자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정의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별표 써줬어요. 거기를 잘 보시면 돼요. 굵직하게 보시면 돼요. 굵직하게. 너무 잡다한 얘기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 나머지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그래도 아무리 내가 시간이 많이 나도 절대 보면 안 되는 거. 70페이지 봐보세요. 70페이지 본 거 도표에 3자 해당하는 사람인지 해당하지 않는 건지 그 X배 딱 쳐놓으세요. 쫙 지우세요. 내가 지우라 그럴 때는 왜 지우는 거야? 요즘 스타일 시험에 나올 확률도 별로 없지만 나와도 틀릴 수밖에 없어.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뭘 읽으면 누굴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시험 보면 아닌 것들이 많아. 뭐 예를 들면 보세요. 읽어도 어차피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돼. 나오지도 잘 않을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기 그거 보면 심화해서 보면 그거 만약에 뭐 5번 보면요. 6번 보면 가장 소비 대체 대주가 파산을 받은 거 파산관제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잖아. 시험범위 아니잖아. 법원지 검찰직 보는 애들은 다른 데가 다 시험범위니까 이런 용어들을 들 수 있지만 시험범위도 아닌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뭐로 이걸 외우고 있어 이거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응? 보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별표를 2개 쳐야 되는 데가 어디냐. 70페이지 5번에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 은닉행위 이게 부동산 얘기예요. 별표 2개. 별표 2개. 자, 이건 10분 쉬었다가 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의사들 부동산 얘기만 챙기셔. 부동산 얘기만 챙기면 돼요. 저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 양을 줄이지. 샅샅이 이론적으로 보려면 끝도 없어 이거.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